우리나라에서 지금 말도 안 되게 방역과 검역을 하지 않는 거는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사모펀드에서 썼던 게 바로 재난안전통신망과 열차 무선통신, 재난대응 안전대피 시스템 등등에서 재난 관련 장비입니다. 이게 조국 사모펀드에 들어있어요. 조국 사모펀드를 움직인 자금의 실체는 어디다? 중국.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재난 방지 시스템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조국 사모펀드. 중국 공산당 애들의 공작과 작전을 보면은 그림이 보인다니까. 어떠한 일과 어떠한 움직임을 하려는 게 다 나타난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 재난 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 방역 시스템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내둔 이유는 뭐다? 얘네들 지금 재난 방지 시스템을 움직이려고. 중국 자본에 의해서 만든 이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다 해킹당할 수 있게 하는 빅브라더 시스템 만들려고 지금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에 18명이 감염이 돼서 왔는데 왜 진천에다 사람을 갖다 옮겨놓냐고. 300명이 되는 사람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왜? 얘네들은 퍼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전염병을. 그리고 퍼뜨려졌을 때 야 중국 애들 저거 어쩌고 너는 혐중, 넌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얘들 지금 작전이야 지금. 이게 안 보여? 여러분들 개돼지지 뭐. 개돼지는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 돈 받은 핑크빛 성장. 중국의 큰 손은 누구인가? 모릅니다. 조국 사모펀드에 들어간 중국의 큰 손, 큰 돈의 실체는 지금도 몰라요. 누구긴 누구야. 중국 공산당이지.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우리나라에서 재난방지 시스템, 즉 화웨이가 까는 5G는 일종의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에 해당하는 거라면 보안 장비라는 게 있어요. 혹시 외부로부터 해킹이라던가 악의적인 어떤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이버 공격. 그거를 제어하는 보안 장비. 이거를 누가 관리하는데?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을 어떻게 한다? 해체한다. 이게 얘네들의 공작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국정원을 해체해서 국내 업무를 못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중국 공산당이 대규모 투자해서 만든 조국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재난방지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수주해서 중국 거 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보안 장비를 컨트롤하는 국정원을 와해시켜서 감시 못하게 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게 누구다? 문재인.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진짜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해킹이 되고 개판이 되려면은 재난방지 시스템을 돌려야 된다니까.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염병이 마구마구 퍼져서 우리나라가 제한한 선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가. 예? 재난방지 시스템까지 다 깔았습니다. 중국 자본과 함께. 얘들 지금 공안 정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됐어요 벌써.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을 설치한답니다.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제 입법 추진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우한폐렴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얘네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수처를 추진할 거예요. 정세균이라는 사람은 왕위가 먼저 항구적 평화 로드맵 만들자고 할 때 정세균도 거기서 중국몽 만세, 왕위 만세를 부르짖었던 놈이에요. 이번에 왕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친중파 100명만 만나서 5천 하자 했을 때 60명이 왔잖아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뼛속까지 친중이에요. 이런 놈이 공수처를 만들고 자치경찰제를 만든다는 것은 뭐다? 중국의 꼬봉이 당했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중국의 비밀경찰제도예요. 중국 공산당 이념에 반하는 사람을 잡는 거니까. 문재인도 중국 공산당 이념에 안 맞으면 숙청되는 거예요. 공수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중국 공산당 이념에 안 맞으면 같은 빨갱이라도 잡는 거지. 보시라에는 빨갱이 아니었어요? 빨갱이라도 체포하잖아. 그게 공수처의 역할이야.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문재인이가 임기 끝나다 문재인도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제도 경찰제는 또 어떨까?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중국 조선족이 들어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국적 기여한 사람들이 경찰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면은 그 지방자치가 된 지역에 자치경찰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중국 경찰이 우리나라 사는 게 뭐겠어? 중국에 나쁜 말 한 사람을 잡는 거야. 근데 지금 우파 사람들 중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이러한 많은 전염병들을 민주당이 방치하는 것은 어쩌면 조국 사모펀드 때 만들어진 재난방지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비행기 안에 18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00명을 아산하고 진천에다 갖다 놨어요. 병원도 없는 지역에, 인구 밀집 지역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전염병 확산을 오히려 유도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야 국가재난선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재난선포가 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우왕좌왕할 때에 공수처법과 지방자치경찰제도를 확립시켜서 이번 선거 전이 됐던 후가 됐던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정치 인사들, 사회 인사들을 때려잡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혼란은 그래서 일부러 조장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깨지면은 저 같은 사람은 망명해야 돼요. 다른 태극기 집회가 됐던 우파 유튜버들은 한국에서도 아무 문제 안 생길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좌파들이 선거에 이길 수 있거든. 왜? 그 사람들이 있어야 우파는 여전히 병신짓을 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중도나 좌파가 우파로 갈 일은 없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탄압받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주류를 이루는 우파 언론은 맨날 연예 빤스 얘기나 할 게 뻔하고 태극기 부대 안에서는 맨날 박근혜 사건만 얘기할 거예요. 그걸로 또 고립돼 있죠. 그게 목적이에요. 당신네들이 있어야 좌파가 선거에 이겨요. 선거에 진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얘네들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파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 팔게 가두리 양식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근데 알아서 해주고 있잖아. 알아서.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탄압 안 당합니다. 언제 당신네들이 탄압받아 본 적이 있어. 탄압받지도 않아서 탄압받아 거짓말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봤지. 나는 좀 달라요. 왜? 나는 머리 아픈 상대야. 종석이가 어디 따뜻한 나라에 가서 바캉스를 즐기는지도 알고, 얘네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갖고 돈 세탁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사모펀드를 운영해서 우리나라를 중국에 넘기려는지도 알고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는지도 알고 있고, 이런 아주 아픈 데만 때리거든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여태까지는 우파들을 이용해서 저를 견제했죠. 근데 국제연대가 되게 된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되게 되면은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후일을 생각해야 되니까.